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프로피마켓스에 흥미로운 인터뷰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메타가 AI의 백기를 들었다. 다음은 무엇인가? AI 컴퓨팅 시장을 오래 취재해온 한 평론가가 출연했는데 그의 진단을 오늘 함께 공유해보려 합니다. 발단은 이 소식입니다. 메타가 자체 AI 제품을 만들겠다며 어마어마한 컴퓨팅 용량을 확보해뒀는데 결국 그 초과 용량을 판매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메타 주가는 9% 가까이 급등했지만 코어위브 같은 다른 니오클라우드 업체들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고 메타의 주가는 바로 그 다음 날 약 5% 하락했습니다. 출연자는 이걸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메타가 AI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몇 주 전 내놓기로 했던 뮤즈 스파크 AI 모델용 API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이제는 컴퓨팅을 팔아치운다는 소문까지 나왔습니다. 메타가 컴퓨팅을 너무 많이 지어놓고 이제 그걸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그의 해석입니다. 메타 스스로도 이미 답을 예고했었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지난 5월 마크 자커버그는 컴퓨팅을 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죠. 아직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용량을 쓸 곳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지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온다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그는 이번 일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말합니다. 자체 제품에 다 쓸 거라 믿고 과하게 지었는데 이제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고 그냥 남한테 팔겠다고 말하는 셈이라는 거죠. 아마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게으른 답일 거라고 그는 꼬집습니다. 강세론자들은 이걸 메타가 영리하게 AI 스택을 수익화하는 것이라고 포장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가 던지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그 용량을 누구한테 파느냐는 거죠. 그의 설명에 따르면 메타는 AI 컴퓨팅 구매 규모로 세계 2위에서 3위권입니다. 니비우스와 170억 달러, 코어위브와 224억 달러, 크루소와도 1.2 기가와트 규모 계약을 맺고 있죠. 그런데 메타가 그 많은 엔지니어와 자원을 갖고도 프론트엔드 제품으로 AI를 직접 수익화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거라면 대체 누가 그걸 해내겠느냐는 겁니다. 현재 기가와트 단위로 컴퓨팅을 사들이는 대형 구매자는 오픈AI와 엔트로픽뿐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메타가 나머지 한 축이었는데 알고 보니 메타가 이 용량을 쓸 데가 없는 이유는 애초에 AI 스토리 자체가 없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는 오래전부터 안트로픽이 메타로부터 컴퓨팅을 사들이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끝에 다다랐다는 신호라고 말해왔다고 밝힙니다. 아이디어가 바닥났다는 뜻이니까요. 수익 전망도 허황되다고 그는 봅니다. 어떤 이들은 1기가와트당 200억 달러를 벌 거라고 하는데 전례 없는 수치라는 겁니다. 오라클이 오픈AI를 위해 짓는 스타게이트 바일린이 1.2기가와트, 임계 IT 용량 880메가와트 규모인데 완전 가동돼도 연간 100억 달러 정도로 예상된다고 그는 짚습니다. 메타가 운 좋게 연 150억 달러를 번다고 쳐도 얼마나 오래 갈지 결국 그걸 감당할 곳은 매년 수십억 달러씩 손실만 내는 두 회사뿐이라는 결론입니다. 그가 가장 놀라워하는 건 초과 컴퓨팅, 그러니까 액세스 컴퓨트라는 표현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완전한 공급 제약 상황이라고 들어왔는데 초과분이 있다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가 분석해본 바로는 AI 컴퓨팅의 약 80%를 오픈AI와 엔트로픽이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가 메타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건 일종의 수요 신기루라는 게 그의 표현입니다. 두 대형 기업이 손에 잡히는 건 다 사들이면서 나머지에겐 부스러기만 남긴다는 거죠. 구글조차 최근 용량 제약으로 메타가 원하는 만큼 제미니 접근 권한을 주지 못했다는데 사람들은 이걸 강세 신호라고 했지만 그는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그건 엔트로픽 때문이라는 겁니다. 엔트로픽은 컴퓨팅 요구량이 정말 개걸스럽다면서요. 수요 자체가 얇다는 게 그의 진단입니다. 추론을 제공하거나 AI 컴퓨팅에 돈을 쓰는 회사들 중에 연간 지출이 수천만 달러, 많아야 1억 달러대를 넘는 곳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UBS 연구에 따르면 조직의 60%가 토큰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입니다. 그래서 그는 메타가 이 용량을 시장에 대규모로 쏟아붓는 순간이 진짜 시험대라고 봅니다. 10%냐 30%냐 만약 절반 이상을 내놓는다면 시장을 완전히 범람시킬 거라는 거죠. 그때 마침내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공급 위기였는지 아니면 그저 두 회사가 전부 독차지하고 있었을 뿐인지를요. 그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컴퓨팅 용량은 100기가와트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팔 수 있는 게 6기가와트뿐이고 그 수요마저 대부분 손실만 내는 두 회사에서 나온다면 미래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가장 크게 다치는 건 AI 제품을 파는 회사들, 즉 AI에 쓴 돈보다 더 많이 벌어야 하는데 아직 그 모델을 입증하지 못한 오픈AI와 엔트로픽이라고 그는 봅니다. 이들은 필요한 용량은 확보하겠지만 결국 돈이 바닥날 거고 그러면 모든 컴퓨팅이 남아돌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피해는 훨씬 넓게 퍼진다고 그는 경고합니다. 지어졌지만 결코 쓰이지 않는 데이터 센터가 잔뜩 생길 거고 이건 연금과 보험으로 뒷받침되는 사모신용 펀드에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대금을 못 갚는 데이터 센터는 대주가 인수하게 되겠죠. SMBC, 스미토모 같은 일본 양대 은행도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레버리지로 물려 있어 일본 증시에도 여파가 미친다고 그는 덧붙입니다. 무엇보다 니오클라우드를 죽일 거라고 봅니다. 네비어스와 아이렌 같은 곳들은 전부 엔비디아가 투자하고 받쳐주는 회사들이고 고객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엔트로픽, 메타뿐이라는 거죠. 메타 자신도 무사하진 않다고 그는 말합니다. 시장에 쏟아부었는데도 팔지 못하면 상황에 따라 손상 처리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메타는 이걸 동면시켜둘 여유가 있는 위치라는 게 차이라고 짚습니다. 광고 모델을 백엔드에서 돌리고 있다고 하면 그만이고 아무도 진실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닷컴 버블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을 강조합니다. 그때는 광케이블이라는 유용한 인프라스트럭처라도 남았지만 AI용 GPU는 AI에 약속된 것의 극히 일부에도 미치지 못하는 다른 수익화 용도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픈AI가 2026년 상장을 연기했다는 보도가 겹칩니다. 보도된 이유는 투자자와 자문단이 1조 달러스 밸류에이션을 원했는데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직전 프리머니 밸류에이션이 7,500억 달러스 근방이었으니 30% 프리미엄인데 그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어야 정상이라고 지적합니다. 은행가들이 이건 7천억 아니 5천억 달러스 가치도 안 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면요. 그는 이걸 소프트뱅크 사례와도 연결합니다. 소프트뱅크가 서류상 1,000억 달러스가 넘는 오픈AI 지분을 담보로 60억 달러스 마진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은행들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은행들이 이 회사에 대해 뭔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는 거죠. 엔트로픽은 괜찮을 거라고들 하지만 정확히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입니다. 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신도 이게 확실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요. 다만 만약 수요가 없다면 지금 사람들이 이 상황을 합리화하는 방식은 매우 약세적인 신호라는 겁니다. 이 회사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용량을 사들였다는 것. 바로 그가 프로피마켓 인터뷰 내내 우려한 그대로였습니다. 물론 이건 한 평론가의 약세 시나리오입니다. 반대편에는 메타의 클라우드 전환이 남는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합리적 수순이라는 해석도 분명히 존재하고 실제 주가는 그 방향으로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결국 메타가 그 용량을 얼마나 누구에게 팔아내느냐가 숫자로 답해줄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과 초과 컴퓨팅을 판다는 말이 같은 분기 안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것. 시장이 스스로도 정리하지 못한 이 모순을 우리는 그냥 넘기지 말고 앞으로 나올 실적과 계약 규모로 하나씩 검증해 나가면 됩니다. 좋은 서사에 올라타는 대신 숫자가 서사를 따라오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게 이 채널이 계속 지키려는 원칙입니다. 오늘 짚은 내용도 결국은 지켜봐야 할 가설이지 정해진 결론도 아니고 저희 채널의 생각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